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보문로 사고 발생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오거리에서 중구청 사거리 쪽으로 중구청 정문 부근 2차로에서 버스 간 추돌 사고 발생했다는 신종록 통신원 제보입니다. 류 대표님. 네네.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메르스 얘기로 정보 교환하느라고 아주 바쁘죠? 그렇습니다. 요즘, 예. 네. 근데 지금 우리 지역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 게 대전에서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이제 18번째 환자로 기록은 되는데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40대 남성이 지난달 31일 날 양성으로 좀 판정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이 환자는 대전 지역에 있는 이 국가지정병원, 충남대병원에 지금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이 환자가 병원을 몇 군데나 거쳐서 그곳 대학병원까지 갔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라도 어느 병원, 그 다음에 다시 어느 병원 이름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병원을 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다 보니까는 언론에서도 이걸 지금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40대 환자가 지난달 22일 날 그러니까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서 대전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서 입원했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 보니까는 28일 날 그러니까 6일 만에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서 또 이틀간 입원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증상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30일 날 국가지정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다음 31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특히 이 환자를 문진했던 의료진 중에 한 명이 유사한 증상을 다시 또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군데를 옮겼다는 것은 환자를 접촉했던 이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우선 환자가 접촉했던 가족들하고요, 또 의료진들 합쳐보니까 150명 정도가 되는데 우선 150명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고 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이 메르스 호흡군 이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제 이 급성 호흡기 부전으로 사망한 의심 환자가 결국은 양성 판정을 나왔고요. 또 다른 곳에서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이던 70대 환자도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 지금 아침에 좀 들려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이 6명이 어제 추가로 발생해서 환자 수가 모두 25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대전의 환자는 현재 어떤 상태인 것으로 전해집니까? 네, 우선 대전에 있는 환자는 폐렴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거동과 식사를 하는 등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대다 보니까는 그렇게 위독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 환자가 이 최초 이 경기도 한 병원에 그러니까 감염됐던 자하고 같은 병동에 입원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내일 모레가 좀 고비가 네.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서울의 그 여러 대학병원의 그 감염기 내과 과장이나 네네.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했던 얘기가 좀 더 격리 조치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 주장을 첫날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전의 이 환자도 최초 감염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렇죠. 상당히 아쉬운. 사실 그때 이분 같은 경우도 격리돼서 치료를 받았더라면은 예. 이렇게까지 확산되지 않는데 결국 이 사람이 집으로 내려왔다가 가족들 만나고 다시 증세가 나타나니까는 지금 병원 한 곳 옮기고 그다음에 또 큰 규모에 옮기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대형 병원으로 갔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접촉이 150명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민들께서 불안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그런 공포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라도 보다 정확한 보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전의 한 모델하우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라는 거짓 전화로 한 차례 소동이 있었는데 허위 전화를 한 이유가 또 황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날 오후 3시 50분쯤에요.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다가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 조만간 터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경찰과 군이 출동해서 이 주민과 모델하우스 직원 한 200여 명을 대피시키고 한 2시간 동안 결국 찾다가 폭발물을 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결국은 공중전화에서 온 것을 확인하고 이 폐쇄를 통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이 범인이 모델하우스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해서 홧김에 그랬다 하는데 이분이 연세가 80입니다. 할아버지한테 뭔가 좀 섭섭하게 한 것이 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많은 경찰력과 군 부대까지 동원됐으니 그리고 대전시 교육청의 언론 보도 자료가 지금 엉터리 논란에 휩싸였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지난달 말에 이제 보도자를 하나 냈는데요. 올 3월부터 놀이통합교육이 실시된 이후에 학교 안전공제에서 접수된 초등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감소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전교조가 이 자료가 엉터리다. 근거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전교조 얘기를 보면은 지난달 28일 날 나온 보도자료 가운데 3월달, 4월달 초등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줄었다. 한 10여 건 정도 줄었다고 했지만은 사실 이 내용은 안전사고로 인한 어떤 비용이 지급된 건수를 나타낸 것이고 발생 건수로 봤더니만 오히려 한 10%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생 건수는 학교 안전 공제에 접수된 자료를 토대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이 좀 뻘쭘해졌습니다. 지급과 접수가 혼돈됐다.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실수다, 오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 시교육청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설동호 교육감이 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이게 오류다고 하다 보니까는 좀 뻘쭘해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비슷한 게 안전 외치다 보니까 빚어진 해프닝이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당진군이 정부에 마리나 항만 개발에 신청서를 냈다는 게 기사화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그 해양 레저 수요에 부응도 하고 또 중국의 요트, 그러니까 슈퍼 요트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전략 차원에서 국제적 수준의 이제 항만 조성을 위한 것인데요. 이 마리나라는 것이 이제 요트 정박지인데 여기에는 요트 정박지뿐만 아니라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센터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대가 된다 해서 지금 관심을 갖는데요. 당진 외목항을 비롯해서 전국에 6곳이 지금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해수부가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평가를 한 다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달에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다른 보도 보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쪽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군데가 신청한 데도 보면 부산, 영도구, 또 부산 해운대, 그다음에 경남 창원, 경기도 안산, 전남 여수 이런 곳이 지금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부산만 2군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세종 충남대병원 건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이 건립단 발족식을 가졌네요. 김봉욱 원장님 옆에 감사로가 있는 정학일 감사 얼굴이 오래간만에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선거 자금을 부풀려서 신고한 김진구 아산시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용이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반대로 9만 8천 원어치 식사를 대접한 홍순국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80만 원을 항소심에서 받아서 당선 유효용을 받았다고 하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모건대 학생들이 지금 이 축제 기간 중인데요.
맛집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집이 맛있는 집으로 선정됐는지 가보고 싶으네요. 세종시의 이 쏟아지는 입주 물량 때문에 대전과 충남 지역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김형태 한남대 총장이 모교인 노성초등학교를 어제 방문해서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합니다. 내리사랑을 보여줬다, 이런 제목도 올라와 있네요. 캐디가 꼽은 진상 골퍼 1위는 누구냐? 역시 매너 없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경기 질질 끄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대전 시티즌의 황인범 선수, 어제죠? 데뷔 첫 골을 터뜨렸는데 18세 253일 최연소 득점 기록했다고 합니다. 손학규 고문이죠. 새정치민주연합 고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곰팡이처럼 피는 정치 욕심, 산생활로 닦고 또 닦아내고 있다 하는데, 그만큼 또 정치하고 싶은 욕심이 나긴 나는가 봅니다. 다만 그 밑에 글을 읽었더니만 손가락질 할까봐 겁이 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다. 손가락질 하죠. 조금 더 닦아내시면은 제대로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산대 총장 오연천 총장, 이분이 서울대 총장도 지내신 것 같은데요. 서울대에서 고별 강연을 했는데 21세기 리더는 반대 목소리에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이 서적과 문구 온라인 구매가 이 30%를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오프라인 상에서 참 이 자영업자들 어렵다 하는데, 딱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요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